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온라인상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뭐 짤도 뭐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저는 일단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마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해외를 나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다녀본 나라가 뭐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지만 최소 30개국 이상의 나라를 다녀봤고, 그것도 단순히 뭐 며칠 이렇게 뭐 여행만 다닌 게 아니라 거기에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오랫동안 체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며칠씩 갔다 올 경우도 있는데, 뭐 한 번 가면은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지인들과 뭐 어울리면서 뭔가를, 이런 좀 깊은 경험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나라들은 이제 30개국 이상 다녔으면 웬만한 데는 사람들이 흔히 알만한 나라들은 거의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일단 없어요. 일단 치안, 이 안전으로는 세계 그냥 최고예요. 무조건 한국보다, 그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동의할 내용인 거예요. 정말 한국은 안전해요. 요즘 뭐 그런 뭐 칼부림 사건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분위기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가장 안전합니다. 뭐 새벽에 뭐 술이 취해가지고선 뭐 밖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뭐 쓰러져 잠에 잔다든지 이른다고 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일단 안 하거든요. 뭐 추워서 뭐 얼어 죽을 수는 있어도, 네,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선 그랬다가는 정말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안전 말고도 뭐 돈, 특히 이제 헬조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다, 뭐 돈 벌기도 쉽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한국처럼 돈을 벌기 쉬운 나라가 제가 아는 걸로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한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비교했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요. 돈 벌기 쉬운 나라. 대부분 뭐 그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고생도 안 해보고 배가 불러서 힘들다고 하는 거지. 진짜 뭐 중국이나 뭐 그런 뭐 동남아나 이렇게 후진국 사람들은 진짜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뭐 동남아 사람들 뭐 게을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취업 시장에 가면은 정말 경쟁이 박 터집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루에 뭐 한국 돈으로 뭐한 만 원, 뭐 어떤 나라는 이제 만 원도 못 벌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물론 한국보다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더 좋은 나라도 있지만, 이제 평균을 봤을 때 이야기예요. 한국은 굉장히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간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저도 이제 사업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게 너무 쉬워요. 진짜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결근한 적 없고, 지각한 적 없고, 그렇게 나는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각이랑 결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지각 결근을 안 했다고 훌륭한 거는 아니거든요. 열심히는 일단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당연히 일찍 지각한 적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각을 했어도 한 1, 2분 했지만, 평소에 아무리는 아니지만 평소에 30분 일찍 출근하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제 이제 첫 직장이 이제 생산직이었는데, 거기 제가 이제 6개월, 한 10개월, 입사 한 10개월 정도 되면서부터 뭐 팀장부터 뭐 과장 뭐 이러는
10년 이상 일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제 지시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일단 처음에는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뭐 둔하다, 뭐 너처럼 일 늦게 배운 애는 뭐 처음 본다 이렇게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한 반년 넘어서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오히려 뭐 이제 사장 빼고는 다 제 지시에 따랐어요. 뭐 지시에 따랐다는 말이 야 뭐 물떠와 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아닌데 이제 뭐 그 납기라든지 뭐 생산 일정이라든지 뭐 야근을 해야 되고 뭐 철야는 이제 밤샘은 이제 밤새서 아침까지 일하는 걸 이제 철야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스케줄을 다 제가 짜고 자재를 어떤 자재를 써야 되고 공정은 또 이제 공정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이 방식으로 해도 이런 계획들을 다 제가 짜고 과장 뭐 팀장 이런 사람들도 제가 짠 계획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일단은 저는 이제 일이 이제 많으면은 야근할 일이 사실 생산직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거의 뭐 야근을 빠진 적이 없고 이제 밤샘 철야 작업을 이제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은 오히려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 말고 그 회사에 저 말고 모든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야근에 빠질 수 있을지 뭐 이런 궁리만 하고 스케줄이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짜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날부터 미리 조금씩 얘기를 해.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야근할 일이 있으면은 오늘부터 그 야근을 빠지기 위해서 뭐 학원을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자기 뭐 행사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회사 내에서 흘리면서 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 어차피 뭐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이제 뭐 저녁도 먹어야 되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어떻게든 뭐 친구들이랑 술 먹을 구실 만들려고 뭐 대부분 이러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회사에서 야근하면은 저녁도 나오고 그런 저녁값도 굶는 거고 그리고 야근 수당이 그때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근을 이제 빠지려고 한 거거든요. 야근 수당이 원래 그 평소 근무하는 그 수당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의 한 절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적긴 하지만 이제 공짜로 저녁밥 먹고 그리고 어쨌든 집에 가면은 뭐 돈도 못 벌고 뭐 심심한데 회사에서 일이라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납기를 어떻게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내 회사 아니고 나는 뭐 상관없는 일이니까 뭐 납기 빵꾸 나든 말든 나랑은 뭐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인드야.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납기를 이제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철야를 하면은 철야는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게 철야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치킨이랑 맥주를 이제 시켰어요. 회사 돈으로. 회사 돈으로 치킨이랑 맥주를 시켜서 술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이제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철야를 꼭 하려고 하고 또 철야를 이제 하고 아침까지 이제 일을 하면은 이제 아침에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저한테 막 미안해해. 제 눈치 엄청 보고. 왜냐면은 지들은 안 하는데 나는 힘들게 밤새 일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은 어, 일단은 저는 뭐 휴게실에서 거의 뭐 빈둥댄다든지 뭐 낮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 저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일에 대한 숙련도도 제가 높아지고 그리고 제 그 발언권이라든지 발언권도 이제 세지고 제가 이제 짠 그런 생산 스케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이제 반박도 못하고 이렇게 됐죠. 이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들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그 열심히랑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심히랑 그 갭이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열심히 이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뭐 영업직이라든지 했을 때도 뭐 진짜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때 영업직 했을 때도 이제 뭐 반년도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사장 직속 라인이 돼가지고 사장이 이제 사장님이 전달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한테 제가 모아놓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말 했을 때가 6개월도 안 됐을 때예요. 왜냐면 제가 또
그 영업직으로 들어가서 한 2달인가 3달 만에 매출 그 회사에서 1등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을 해서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데 만 2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그리고 그 만 2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평균 한 적게 자면은 뭐 4시간도 못 자고 한 3시간 뭐 이렇게 자고 많이 자는 날이 한 4시간 5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만 2년 동안 2년 넘게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5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나도 그래도 열심히 하기는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그렇게 뭐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1,000만 원을 벌려고 특히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내가 사업이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00만 원이면 연봉 1억이 넘잖아요. 연봉 1억을 받으려면은 일단 뭐 중소기업 가서는 힘들죠. 대기업 가야죠. 그리고 대기업 간다고 뭐 바로 연봉 1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에서도 그래도 최소 5년 이상,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진짜 죽어라 고생을 해야지 연봉 1억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짧게 5년을 고생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예를 들게요. 그럼 대기업 5년 차 돼야지 연봉 1억이 달성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가려면은 좋은 대학을 또 나와야 되겠죠. 좋은 대학 4년.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또 수능이나 이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고등학교 3년만 준비한다고 쳐요. 그럼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기업 가서 이제 경력 5년. 그러면 토탈 3, 4, 7, 5, 12년. 12년을 죽어라 고생을 해야지 연봉 1억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12년도 저는 굉장히 지금 작게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작 2년만 고생해가지고 연봉 1억이 훨씬 넘게 연봉 1억이 뭐야? 연봉 10억도 훨씬 넘게 그거는 이제 2년 차가 아니라 이제 한 3, 4년 차 됐을 때 월 소득이 1억 넘게 나오는 거는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3, 4년 정도 되면서부터 그렇게 이제 벌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적게 노력을 하고선 굉장히 높은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저는 뭐 힘들게 노력을 뭐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어느 정도는 나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디 뭐 동남아, 베트남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해봐야 베트남 사람으로 과연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봉 1억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버는 게 정말 힘들죠. 거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열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 수준이 아무래도 한국이랑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랑 교육 수준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래도 뭐 업무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수준이 낮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육 수준이 교육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개개인의 노력의 정도를 이제 보면은 한국 사람은 사실 별로 노력을 안 합니다. 다들 이제 노력을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정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일단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정말 배가 부르고 나사 빠진 거죠. 조금만 노력을 해도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사실 대단하죠. 근데 저는 월 1,000만 원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뭐 누구나 월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나는 그냥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좀 경력 쌓이면 뭐 한 4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받아가면서
뭐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내 일과 그런 내 라이프, 내 생활의 균형을 맞추면서 난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면은 좋은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 돈은 벌고 싶어 해. 나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나 좋은 차도 끌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뭐 명품도 사고 싶고, 이런 욕심은 그득해. 그러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노력은 하기 싫어. 그게 무슨 도둑놈 심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뭐 천재야? 뭐 로또 맞는다고 뭐 사실 얼마 로또 금액 되지도 않죠. 뭐 그걸로 예전에는 뭐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는 로또 되면은 뭐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지금 이제 아무래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사람들의 그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로또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인생이 바뀌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강남이나 이렇게 이쪽에 뭐 아파트 하나 사고 뭐 좀 차 사고 뭐 그 정도가 다지 엄청나게 뭐 내 삶의 질이 바뀌고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행은 없다. 세상에 이제 거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노력을 해야지 원하는 거 얻으려면 그만큼 그런 거 이제 다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은 그만큼 이제 포기하는 내가 편한 휴식과 뭐 친구들이랑 어울러 놀고 뭐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그만큼 어, 노력을 해야지 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지. 세상에 뭐 거저 얻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정말 쉽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쉽게 조금만 정말 조금만 노력을 해도 연봉 1억 정도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정말 쉽거든요. 정말 쉽다는 얘기가 가만히 있는데 거저 얻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노력을 하면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이제 어려운 거라고 하는 거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거는 그건 쉬운 거예요. 쉽다는 게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한 달에 1,000만 원, 연봉 1억 정말 쉽습니다. 움직이세요. 저도 지금 저는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 이미 소득이 현재도 높고 자산도 굉장히 많은 뭐 물론 그 정말 재벌이나 정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발톱의 때 정도로 별 볼일 없지만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산이 그래도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저도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제가 영상을 얼마마다 올리는지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노력하고 있나요? 저만 최소한 저 이상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는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최소한 그런 노력을 1년 이상은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저보다 짧은 기간, 저보다 적은 노력을 한 다음에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